똑같은 전화번호 1577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1577 이수근의 대리운전 1577 대리운전 1577 안녕하세요.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정현주입니다. 지난달에 치러진 6월 모평 여러분들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채점 결과 가채점이 아닌 성적표를 받아들었을지 궁금한데요. 2013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어렵게 수리 영역은 비교적 쉽지만 언어 영역이 비교적 어렵게 출제가 됐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올해 수능도 영역별 만점자 1%를 유지하면서 쉽게 출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기도 했는데요. 자, 6월 모의평가가 수시 전략을 짜는데 중요한 잣대가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실제 수능은 아니죠. 너무 이 성적에 연연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시험을 위해서 뚝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3 수시 전형 맞춤 전략을 주제로 상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시카고대학교 입학사정위원을 지낸 한국교육컨설턴트 협의회 전문위원 조은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은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날카로운 분석과 조언으로 유명한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인창고등학교 교감이시죠. 임병욱 선생님, 그리고 수입시연구소 소장이신 남형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기말고사 준비에 많이 우리 학생들 바쁠 텐데요. 8월에 시작되는 또 수시 전형 원서 접수를 앞두고 진학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특집, 여름방학 특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7월 한 달 동안 특집을 두 차례 걸쳐서 마련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7월 9일부터 13일까지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수시 전략이라든가 그리고 자기소개서 쓰기 전략 그리고 여름방학 스케줄링 하는 부분에 대한 전략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16일부터 31일 본격적으로 이제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대한 준비 시즌입니다. 이때는 바로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직접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직접 상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차례의 여름방학 특집 놓치지 마시고요. 그것을 또 더욱더 자기의 것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희 프로그램에 직접 상담 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요.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주 간편하게 상담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방송 중에는 02-3789-9595번부터 7번까지 전화 주실 수 있고요. 또 아프리카 TV를 시청하시다가 대화창에 질문을 올려주셔도 상담 신청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시 상담서를 제출하게 됐을 경우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가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방송으로 상담을 할 경우에 또 가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상담 신청은 사전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제작진과 충분히 우리 수험생이 논의를 한 후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분석 내용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달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 관련 종사자가 되고 싶은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네, 음악 관련 일을 하고 싶다고요? 네. 기말고사 앞두고 있을 텐데 요즘에 공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때요?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아유, 좋습니다. 더위도 잊은 채 좋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남형주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사전에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 활동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지윤 학생입니다. 먼저 내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2학기 등급이 국어 4등급, 수학 4등급, 영어 4등급, 탐구가 3.5등급인데요. 1학년 전체 성적은 4.16등급이고요. 2학년 전체 등급은 3.68등급입니다. 이번 6월달 성적이 나왔는데 일단 가채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가 이제 84점으로 3등급이고요. 수리나가 2등급, 외국어도 2등급이고요. 탐구가 이제 두 과목 평균일 때 한 1.5등급의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비교 활동입니다. 일단 교내 활동을 좀 주목해 볼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친구가 1학년 때 학생회 부원을 했고 또 2학년, 3학년 때 총학생 부회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궁금한 것은 충분히 많은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부에 많이 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파악해서 활용 가치를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특기 사항을 보니까 2학년 때 경기도 교육감 표창장을 받았고요. 선행상, 봉사상, 기타 다양한 상이 있습니다. 지망대학으로는 경희대학교 국문과, 건국대학교 자율전공학부,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 자,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경희대와 건국대를 희망을 하고 있는 학생인데 성적 선생님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일단 먼저 내신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학생부 먼저 보니까 1학년 성적이 4.16 주요교과고요. 2학년 성적이 지금 3.68인데요. 1학년 성적에 비해서 이제 2학년 때 성적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중요한 건 일단 내신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이 내신이 활용도가 아주 높은 것도 아니고요. 또 아주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교과에서 어떤 강점이 있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모의고사를 봤을 때 성적이 나왔는데요. 지금 표준 점수 언수의 예상 100분위는 상위 11.3%고요. 그리고 네네. 마찬가지로 언수해탐 두 과목일 때 예상 표준 점수 누적 100분위가 11.3%이기 때문에 서울수의 중위권 혹은 중하위권 대학의 네네. 지원이 현재 가능한 성적이니까 향후에 어떻게 올리냐가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우리 학생도 뭐 희망 전형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내신보다는 모의고사 성적이 좀 상당히 좀 유리해 예, 예, 보이니까 정시 위주 그리고 이제 수시 같은 경우는 이제 논술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예, 예. 현재 점수대로 봤을 때 예. 서울시내 중하위권 정도인데 예. 현재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이제 경희대학교하고 예. 건국대학이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모의 수능 지금 가채점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좀 편차가 어느 정도 있는지도 가능한지 좀 살펴봐 주시죠. 일단 먼저 중요한 것은 6월 모평 결과를 보시고 자기의 성적을 너무나 일반화시키면 안 되고요. 중요한 것은 너무나 좋게 봐서도 안 되겠지만 네.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언수의 탐구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하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표를 보면서 현재 6월 위치에서 한번 친구가 지금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들의 어떤 편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희대학교 국문과를 보니까요. 언수의 탐 두 과목일 때 전년도 결과를 가지고 본다면 한 정시로 381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친구의 성적과의 격차를 보니까 35점이 벌어지고 있고요. 건국대학교 희망하는 두 과목 또한 25점, 26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조금 더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수시와 정시 중에 어떤 전형을 좀 선택을 했는지도 좀 궁금을 하고 선생님 어떤 예, 예. 식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뭐 7월이 다가오고 있고요. 네. 사실상 이제 원서 배치에 대한 고민을 좀 구체적으로 할 때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친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전형 가운데 나한테 맞는 게 무엇이고 어떤 걸 버릴 수 있고 어떤 걸 취해야 하냐에 대한 어떤 관점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크게 봤을 때 수시라고 하면 사정관제도, 논술제도, 그리고 논술 전형, 학생부 중심 전형 그리고 적성이 있는데요. 네. 이 네 가지를 한번 깔아두고 한번 우리 친구가 지원하는데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예,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땐 사정관 전형의 6회 지원이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한두 개의 어떤 지원 전략을 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학생의 활동이 일정 부분 있지만 구체적 활동 내용이 지금 학생부에 제가 확인한 서류는 없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조금 이따 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연금된 바가 없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나 어떤 수천서를 통해서 충분히 어필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갖고 있는 스펙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뭐냐면 향후 성적의 흐름에 따라서 실제 6개를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 소재 여대를 중심으로 한두 군데 지원 전략을 짜는 게 좋을 텐데요. 제가 서울 소재 여대를 지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상 이제 여대들이 보통 여성의 리더를 많이 선발하고자 하기 때문에 친구와 같은 비교과를 가진 친구들이 전년도 사례를 본다고 하면 좋은 결과를 낸 케이스가 많습니다. 하기 네. 때문에 어떻게 서류를 꾸미냐에 따라서 충분히 지원 전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논술 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친구가 가장 장점은 뭐냐면 중위권 대학에서 요구하는 소위 말하는 수능 최저학력 한 2등급 2개 정도는 지금 통과하는 성적인데요. 네네. 중요한 것은 중위권 대학 같은 경우 논술 전형이라고 해도 학생부에 일정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기말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성적을 가급적 올려서 일반 선발이 아닌 수능 우선 선발을 뽑는 그런 대학. 올해부터는 사실상 이제 한국예대나 건대가 확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대학까지 한번 올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적의 패턴상 사실상 좀 상위과보다는 비인기학과에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 학생부를 활용한 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의 위치상 학생부를 크게 활용하기에는 좀 애매한 성적인데요. 다만 친구가 적성평가 전형이나 아니면 논술 전형을 쓸 때에는 중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학생부의 영향이 작용하기 때문에 네.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적성평가 전형을 볼 텐데 현재 성적상 수능 이후에 다시 말하면 가채점 결과를 보고 응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적성평가 대학에 지원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성적의 패턴 자체가 지금 언수의 성적이 고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 지금 주요 적성평가를 보는 주요 대학, 예를 들어서 뭐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을 다 보거든요. 네. 그리고 수능형 문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패턴 자체가 적성평가에서 좀 승부를 보기에 좋은 성적대라고 추정이 되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전형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내신 성적보다는 모의고사가 좋기 때문에 예, 예. 수시를 가더라도 지금 논술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면 일단 그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또 중위권 대학의 또 특성상 학생부도 예, 예. 지금 여전히 이제 그렇죠. 반영률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학생의 경우는 지금 기말고사도 상당히 잘 봐야 될 것 같고 예, 예. 모의고사는 또 성적을 또 향상시켜야 되는 아, 이 두 가지 그렇습니다. 이제 그 두 가지를 예, 예.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 성적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 학습에 대한 전략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 친구 듣고 있죠? 네, 여보세요? 네, 듣고 있어요. 네네네. 예, 예. 일단 중요한 거는 6월 성적을 얼만큼 올리냐에 따라서 9월 어떠한 지원 패턴이나 그다음 수능 이후의 패턴이 결정되는 거니까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가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개서를 미리 검토하고 이제 서류를 검토했는데요. 지금 친구가 언어 가운데 가장 힘들다고 한 것이 소설이랑 수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그렇죠? 네.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틀린 문항에 대한 검토를 좀 해보니까요. 제가 볼 땐 다른 교재를 굳이 많이 보는 것보다는요. 지금 아시겠지만 6월 모평을 봤을 때 전년도에는 두드러지지 않았던 비문학까지도 EBS 연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기 네. 때문에 소설 수필이 지금 많이 부족한 친구이기 때문에 EBS의 산문문학에 대한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하셔갖고 성적에 대한 안정성을 좀 갖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올해의 특성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문학조차도 EBS에 대한 연계가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EBS 교재에 대한 활용을 좀 적극적으로 해보는 것이 지금 성적에서 등급 하나를 올리는, 다시 말하면 만점이 아닌 등급 하나를 올리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볼 때 성적의 패턴을 보니까 수원에 대한 안정감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하기 때문에 수원에 대한 투자를 좀 더 하셔야 되고요. 너무나 미적분과 통계의 기본에 올인하지 마시고 소위 말해 수원에 대한 문항수가 더 많은 거기 때문에 단원별로 수원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될 때 지금의 성적이 유지가 되고 안정이 되는 거니까 쉬운 수능에서는 어려운 거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원별로 본인이 취약한 게 없어야 되는 겁니다. 네. 이걸 명심하시고 반드시 단원별로 취약한 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구가 이제 아마도 오해할 텐데요. 듣기 평가가 보통 평상시에 이제 하나 틀리거나 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성적의 추이를 보니까 지금 3월달, 4월달 모두 듣기를 틀렸어요. 하나씩. 아하. 혹시 6월 모평에서 듣기를 틀렸나요? 네, 하나 틀렸어요. 예, 항상 저 3월 하나, 4월 하나, 5월 하나입니다. 네네.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게 사실상 전년도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 듣기 평가 하나를 틀리는 순간 등급이 2등급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아. 그런 거기 때문에 듣기에 대해 절대 이제 자만을 갖지 마시고 꾸준히 네.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항상 틀리기 쉬운 문항들 있죠. 다시 말하면 빈칸 추론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언어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 추론형 문제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게 지금 현재의 성적을 유지 그리고 향상하는 지름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잘 이해하셨죠? 네. 우리 등급 하나씩만 올려보죠. 네. 예? 올려보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어떤 대학, 어느 전형을 좀 추천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강점이 있는 그런 대학들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제가 네. 4개의 대학교를 추천을 해 드릴 텐데요. 또 화면을 보시면요. 친구가 지금 많은 그 활동 내역이 있고 거기에 대한 소명만 정확히 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지원 가능한 대학이라고 보여집니다. 숙명여대 학교장 추천 리더십인데요. 1단계에서 학생부 60에 서류 40이 들어가는데 학생부의 취약점을 여러분 요 마지막 기말고사를 통해 좀 극복하시고 서류에 대한 준비를 잘 하셔갖고 지원 여부를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스펙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스펙이 있는 친구가 서류를 잘 꾸미고 학생부의 성적이 평균 정도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승산 있는 시험이니까 전형이니까 한번 지원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건국대 제가 지리학과를 좀 지원했는데요. 먼저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일단은 건대가 우선 선발을 추가했는데 3개 영역 등급 합 4기 때문에 결코 만만한 성적이 아닙니다. 탐구 성적을 많이 올린다는 전제하에 보면 성적이 올라갈수록 우선 선발 대상이 될수록 굉장히 합격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네. 우선 선발 조건에 충족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선발이 해당이 돼도 사실상 학과의 특성 때문에 실제 경쟁률이 학과에 비해 적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오히려 좀 승부를 볼 대학으로 좀 지원을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세 번째 대학, 네 번째 대학은 둘 다 마찬가지로 이제 적성평가 전형인데요. 수능 이후에 치러지기 때문에 수능 가채점을 보시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아시겠지만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선발 30%, 적성평가 100으로 뽑는데 중요한 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성평가를 보는 대학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네. 100분이 2개 영역 평균 100분위가 85를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된 친구라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고요. 중요한 건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학과 틀리게 수능형 적성평가라고 이미 문제지에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수능 준비가
적성 준비가 되기 때문에 EBS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하시면 마지막 최종에 기출이나 예상 문제를 검토하셔서 지원한다고 해도 충분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가톨릭 때네요. 예, 가톨릭 때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한양대 에리카의 패턴처럼 수능 최저학력이 있기 때문에 이 수능 최저를 통과하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니까 적극적으로 수능 최저가 되는 친구들은 지원을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할지 그리고 또 추천 전형까지 학교까지 지금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잘 네. 들었어요. 네, 지금 보니까 입학사정관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적성평가까지 좀 골고루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패턴을 좀 보이고 있는데 준비 열심히 할 수 있겠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제가 입학사정관제 음? 그래도 스펙은 꽤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적이 많이 모자르잖아요. 네. 근데도 지원해 볼 수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해요. 선생님 충분히 그런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교 부회장까지 하면서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네. 내신 성적에 있어서는 조금 불안함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사정관 전형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 특성이 뭐냐면 1단계에서 이제 학생부의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염두를 하셔야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가급적이면 학생부 100이 아닌 서류에 대해서 평가할 때 제가 볼 땐 서류 100보다는요. 학생부의 비중과 서류의 비중을 명확히 명시해서 나눠놓은 그런 대학을 제가 추천해 드린 겁니다. 예. 묶어서 봤을 땐 사실상 학생부에 대한 어떠한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점이 있겠지만 나누어서 봤을 때는 본인이 서류에 대한 강점이 충분히 있다고 하고 소명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준비한다고 하면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 학교 생활 열심히 한 거 맞죠? 네. 네, 지난 3년간의 노력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좀 잘 확실하게 소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남은 기말고사 열심히 보셔서 학생부 성적도 좀 올려봅시다. 네. 네,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공부 잘 안 된다 싶으면 한 번씩 꼭 쳐다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국문과 문학 콘텐츠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내신 성적보다는 모의고사 성적이 양호한 학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의 성적대를 봤을 때 현재 우리 학생의 비교과 실적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제 전형, 논술 전형, 적성검사 전형까지를 고려해서 아주 다양한 수시 전략을 좀 구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성적에서 모의평가 성적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금 향상시키는 부분, 그리고 3학년 기말고사 마지막까지 성적대를 유지하면서 우리 학생이 이제 추천 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숙명여자대학교 학교장 추천 리더십 전형, 입학사정관제 전형이죠. 그리고 건국대학교는 논술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으로 지리학과를 추천하고요. 적성평가 전형으로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일반 전형, 그리고 가톨릭대 일반 전형을 함께 추천합니다. 네,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진행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저는 제약회사를 지망하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제약회사의 직원이 되고 싶으세요? 네, 네. 화학 쪽으로? 네. 좋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할까요? 제가 입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제 성적이랑 스펙 가지고 원하는 대학교를 갈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에 대한 상담과 분석은 임병옥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 수능 성적을 좀 보겠습니다. 국어 문학이 4등급, 수학 2등급, 영어 2등급 아주 좋군요. 그리고 물리, 생물, 화학이 이제 3등급, 3등급, 4등급 마크하고 있습니다. 자, 모의 수능은 언어가 4등급, 수리가 3등급, 외국어 3등급, 내신보다 약간 좀 떨어지죠. 그리고 화학생물이 4등급, 5등급을 받았군요. 자, 비교과 활동도 함께 볼까요? 그렇죠. 자, 교내의 활동으로는 1학년 학생의 봉사부 차장을 했고요. 학급 부반장, 리더십 전형과 우리 입학사정관제에 좋은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공학과를 간다 그랬는데 과학탐구 토론대회에 참여해서 상을 받았고요. 대외활동으로 복지시설 등 110시간의 봉사를 했고 세계 한인 청소년 모국 연수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충남대 공학 캠프를 참가했습니다. 네, 특기사항과 지망대학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특기사항은 교내 수학경시 동상을 받았네요. 아주 좋은 상이죠. 모범학생 표창, 입학사정관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입니다. 그리고 과학토론대회 은상 역시 좋은 상을 받았고요. 과학기능상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그래서 이 스포츠클럽이라는 게 작년부터 만들어졌는데 입학생만제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상입니다.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학생의 지망은 중앙대학의 신소재 화공학과 그리고 경희대 건국대 인하대학의 화공학과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네요.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성적과 비교 활동을 함께 살펴보셨는데 선생님 어떻게 분석을 하셨을까요? 자, 우리 학생의 그 생활기록부를 보다 보니까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성적이 좀 향상이 된 것이 일단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도 수학 성적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이렇게 올라갔더라고요. 입학사정관제에서 성적이 올라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그 대학에서 말하는 자기주도 학습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입학사정관제로 이제 좋은 점수를 딸 수 있는데 그것도 자기가 지원하려고 하는 이 이공계에서 수학에서 점수를 땄다는 게 이제 그 좋은 점이라고 보고요.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비교과 면에서도 이 학생이 이제 화공학과 쪽으로 가고 있지만 생활기록부 속에는 통일한복 글짓기 대회 2등, 신앙송 UCC 대회 전교회 1등,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린 학교 스포츠클럽 최우수상 등을 받아서 학생이 지원하려고 하는 중앙대학, 경희대학 등의 그 문화예술적 소양면에 아주 좋은 그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좋은 그 평가를 받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학생의 그 수상 면에서도 수학 경시 수상, 과학 토론 수상 등은 굉장히 그 눈에 띄는 좋은 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남대학 공학 캠프에 참가를 해서 여름방학을 이제 소홀하게 보내지 않고 모집 단위를 위한 열정을 보인 학생이다. 이런 면에서 입학사정관제에 딱 적격인 이런 학생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뭐 전체적인 비교과를 보니까 입학사정관제 적격이고 나름대로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 음식 재료가 상당히 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임명수 선생 워낙 이제 우리 학생에 대한 서류 준비를 이제 철저히 잘 해주시기로 이제 소문이 나신 선생님이신데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어떤 이런 비교과 실적을 어떻게 그러면 제대로 좀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입학사정관제는 두 가지 포인트로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내신 성적을 올린 자기주도를 했느냐 하는 면이 중요한데 이 학생은 그런 대로 이제 잘 맞추고 있고요. 네. 그 다음 번째가 이제 모집 단위 관련 활동을 어떻게 구체화해서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충남대 캠프를 갔는데 거기 가서 사진 찍은 거 몇 개 낼 게 아니라 실제 교수님과 이루어진 대화, 자기가 관심 깊고 탐색해봤던 활동의 결과서 이런 것들을 내서 내가 대학에 그냥 갔다 온 게 아니다 하는 면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수학, 과학 성적이 이렇게 향상이 됐는데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모집 단위 과학을 위한 이런 그 실험과 관심도는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 독서를 했고 이런 면을 잘 정리하는 일이 이제 두 번째 중요하고요. 입학사정관제의 최후의 합격은 3배수가 아니라 최종 합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면접 그리고 이제 토론, 발표를 위한 준비를 나름대로 잘 갖추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입학사정관 전형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우리 학생인데, 근데 또 한결같이 화학공학과 그리고 제약업체라는 좀 꿈이 명확한 학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 어떻게 좀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이런 꿈을 갖게 된? 저희 엄마가 암 때문에 아프셨는데, 예. 그 암 중에서도 항암 치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고통을 덜하게 하는 항암 치료를 좀 항암제를 개발하고 싶어서. 네. 예.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중에 지금 중앙대와 경희대가 있습니다. 두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 좀 특징을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러죠. 자, 준비된 화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입학사정관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다빈치 인재라고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 펜타곤 전형이죠. 성적과 리더십과 봉사 그리고 문화친화성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주도성 이 5개를 꼭지점으로 하는 오각형의 넓이를 학생의 성적으로 개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빈치 인재는 한 가지를 조금 못해도 골고루 잘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균형형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볼 수가 있고요. 네. 사회공헌자, 농어촌 학생 등등이 있는데 서류평가에서는 이제 생활기록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모집 단위 관련 성적이 얼마나 올라갔느냐 하는 자기주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경희대학, 또 이 중앙대학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심층 면접을 통해서 2단계의 이 학생의 그 모든 능력을 검증한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최저 학력 기준은 물론 없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경희대의 특징도 좀 살펴봅니다. 네. 자, 경희대학 자료도 함께 보시죠.
경희대학의 네오르네상스와 고교 교육과정 연계 그리고 학생부 충실자 전형 등이 있습니다. 네오르네상스 보니까 오른쪽에 서류 3배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학교생활 충실자는 이제 학생부 성적 3배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어느 쪽이 유리할까를 계산을 해서 네오르네상스나 학생부 충실자 전형인가를 이제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고교 교육과정 연계는 이제 서울 경인 지역 학교는 이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지방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경희대의 그 창의적 체험 활동이 좀 강조가 되는. 예, 창의적 네. 체험 활동으로 학생을 36명을 뽑죠. 서울에서 26명, 그리고 이제 그 글로컬 지방에서 10명을 뽑는데 이 전형은 학생부 성적이 전혀 필요가 없고요. 잘하는 것처럼 에듀팟에 있는 글만을 제출을 해서 그 5배수로 1단계를 걸러냅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뽑는 전형이죠. 이 전형도 학생이 노릴만 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회공헌자 전형 등이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원하는 중앙대학교, 지금 경희대학교의 지금 전형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우리 학생이 뭐 비교과 활동이라든가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문화예술적 소양 상당히 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성적에 대한 부분에서는 다른 학생에 비해서 조금 이제 좀 부족한 부분도 좀 보여지는데요. 어찌됐건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지금 실적으로 봤을 때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좀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전형들 말고 경희대나 지금 중앙대 말고도 추천해 주실 만한 전형이 있으면 소개해 그렇습니다. 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내신을 보는 것이 이제 입학사정관제에서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내신에서 좀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런 그 성적의 향상도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또 다른 대학, 네네. 내신이 이 학생과 좀 그 경쟁할 만한 대학, 이런 대학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표현을 좀 볼까요? 네. 자, 인하대학에는 수시 2차에 TASP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Total Admission System Progressive Type이라고 그래서 네네. 학생의 성적이 어떻게 올라갔느냐를 굉장히 그 중시하는 전형입니다. 1학년 20%, 2학년 30%, 고3 50% 내신을 반영하는 전형인데 네. 우리 학생들이 이제 1년의 시험을 4번 치러서 내신을 만들지만 3학년은 2번 치러서 만들지요. 그래서 그 고3 시험은 1, 2학년 시험의 2배 중요한 시험인데 그나마 그것을 또 50% 반영하기 때문에 고3 시험이 4배 중요한 시험이라고 보겠습니다. 네네. 이 인하대학의 TSP 전형은 그래서 기말고사를 참 잘 보는 일이 네네. 1단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학생의 수학 성적이 올라간 만큼 기말고사를 좀 잘 볼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TSP 전형을 우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건국대학의 KU 전공적합도 이 학생은 굉장히 그 적합한 전형이 아닌가. 왜냐하면 내신 이제 6배수가 이제 그 포괄적으로 뽑아주기 때문에 학생의 여러 가지 스펙이 반영이 될 수 있다면 이제 가능성이 좋다 이렇게 보고요. 인하대학의 TSP 전형과 건국대학의 KU 전공 적합 전형을 추천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자,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또 대학들을 다 전형을 또 살펴봐 주시고 특징과 또 어떤 식으로 적극적으로 좀 공략을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잘 들으셨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선생님께 여쭤보셔도 됩니다. 제가 방학 때 한인 그 캠프를 갔다 왔는데 네. 거기 그 부분도 다빈치 전형 문화 친화성이 쓸 수 있는지. 중앙대 다빈치 전형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펜타곤 전형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문화 친화성 네. 부분에 이런 게 좀 포함이 될 것도 같은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문화 친화성, 문예체 이런 말로 지금 그 문화 친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 트렌드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의 그 한 축이 문화 친화성이고 경희대학도 비교과에는 문화예술적 수용이라는 한 축이 있습니다. 네네. 여타의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세계 한인 청소년 그 연수를 다녀온 것은 물론 좋은 문화 친화성이죠. 네네. 이것 외에도 이 학생이 아까 말씀드린 신앙송, 이 학생이 이제 자연이공계 학생인데 네네. 신앙송 UCC 전교 1등을 네.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 UCC를 제출할 수 없지만 준비한 과정과 어떻게 해서 상을 받게 되었는가의 그 내용을 좀 기록을 해서 제출을 하고 스포츠 클럽 활동도 문화 친화성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그리고 통일한복 글짓기 대회도 전교 2등을 해서 문학적인 이런 소양도 아주 강하니까 이런 부분도 각 대학의 문화예술적 소양 칸에 충분히 정리를 잘 하셔서 네. 제출을 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입학사정관 전형에 아주 적합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열심히 또 충실히 한 학생인 것 같은데요. 넷볼은 어떤 거예요? 넷볼은 여자 축구로, 여자 농구로요. 예, 예. 접촉 없이 패스로만 하는 게임이에요. 그렇군요. 그걸 통해서 또 최우수상을 받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학교생활 아주 충실히 한 것 같습니다. 자, 어머니께서는 좀 완쾌가 되신 건가요?
네. 아유, 좋습니다. 자, 우리 학생도 입학사정관 전형 준비 잘 하셔서 좋은 네. 성적,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었으면 하고요. 또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어머니를 생각하는 아주 효심이 깊은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성적에 대한 향상도 추이가 뚜렷하고 그리고 전공 적합 활동이 좀 뚜렷합니다. 그리고 이과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적인 소양이 좀 뛰어난 학생입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맞는 학생이라고 여겨지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끝까지 이 성적에 대한 향상도를 놓지 마시고 준비를 하시되 지금부터 이제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대한 각 대학별 전형 탐구를 통해서 서류 전형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추천 대학을 전형을 드리면 우리 학생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 중앙대학교 다빈치형 인재 전형, 그리고 성적 향상도를 상당히 많이 보는 인하대학교 TAS P형 인재 전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국대학교 KU 전공 적합 전형을 추천합니다. 하고 싶은 일도 되고 싶은 것도 많은 청소년들. 적성과 특기를 살려 진로를 정하려는 청소년들을 위해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늘고 있는데요. 그 특별한 현장을 지금 공개합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한 청소년 수련관에 많은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설레 보이는 학생들의 얼굴. 대체 무슨 일로 모인 걸까요? 요즘 청소년들이 대학과 학교 성적만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자신의 꿈을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껴 저희 역삼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나래 꿈터라는 진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나래 꿈터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직업인들을 만나 청소년들이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나래 꿈터에 초대된 전문가는 바로 커피를 만드는 사람인 바리스타. 드라마와 각종 매체에서 바리스타가 자주 조명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바리스타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됐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 아깝다고? 먼저 가장 궁금했던 커피 만드는 법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자신이 꿈꿔온 일이라서 그런지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데요. 이론 수업이 끝나고 바리스타 선생님의 라떼 아트 시범이 시작됐습니다. 지방이 위로 올라와서요. 거품으로 만들어져요. 커피에 우유를 섞어 만드는 카페라떼. 구름처럼 하얀 거품이 학생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라떼 아트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은 학생들. 모두 일어나서 가운데로 모이는데요. 우유를 따르고 시럽으로 예쁜 모양을 만드는 모습이 그저 신기하기만 합니다. 예쁜 모양만큼 맛도 있는지 한 모금씩 마셔보는데요. 그냥 우유가 맛있잖아. 아닌가? 부족한가? 라떼아트 체험을 마친 학생들이 어딘가로 이동하는데요. 바로 커피 추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살짝 부은 거. 이게 바로 프레스. 프레스는 유리관 안에 분쇄된 커피를 담고 뜨거운 물을 부어준 다음 금속성 필터로 눌러 짜내는 수동식 추출 방식인데요. 향을 음미하고 맛을 알아보는 방법까지 바리스타의 설명에 따라 차근차근 배워봅니다. 조금 쓰고 나중에는 별로 쓴맛은 모르겠어요. 아, 맞아요. 좀 중요한 건데. 다들 전문가만 앉아있는 거 아니죠? 네. 박수 한번. 칭찬까지 받아 으쓱해진 학생들. 이번에는 다른 교실로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이곳에선 분쇄한 원두커피를 끓여 가라앉힌 다음 마시는 터키식 커피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터키식 커피에 이어 핸드드립까지 직접 도전해보는 학생들. 손놀림은 프로 바리스타 못지 않은데요. 직접 만들어진 커피만 마시다가 이렇게 만드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근데 맛이 없어서 좀 아쉬워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커피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맛을 보며 커피의 종류를 맞춰보던 학생들. 이제 조금만 마셔도 어떤 커피인지 알 수 있는데요. 커피의 맛과 향에 빠져본 하루. 학생들은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선 모습인데요.
제가 오늘 여기서 커피를 만들어보고 배워보고 하니까 정말 즐거웠던 것 같고요. 제 꿈이 호텔 조리인데 제가 만든 커피를 맛을 보고 이 길이 제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정말 즐거웠던 것 같아요. 커피 만드는 게 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바리스타에 대해서 무슨 교육도 받고 그리고 커피 만드는 거를 직접 해보니까 잘 되기도 하고 또 선생님도 잘 됐다고 해주시고 하셔서 기분도 좋아지고 또 커서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많이 재밌었고 또 한 번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미래와 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특별한 시간. 자신감도 키우고 자신을 알아볼 수 있어 더욱 뜻깊었는데요. 지금 불투명한 진로가 고민이라면 다양한 직업 세계에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렇게 직업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정할 수 있는 아주 또 유용한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앞서 본 바리스타 체험 외에도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다면서요, 선생님? 네, 제가 이제 청소년 수련관에서 아주 그 실질적인 직업 체험을 많이 하는데요. 네. 수서 청소년 수련관에서 다음 달 25일부터 바로 8월 11일까지 레드 액션 나도 방송인의 참가자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이라든가 미디어 산업 쪽에 좀 일을 하고 싶다는 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미래 방송인의 꿈을 가지고 한번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번에는 또 오늘 세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외교관을 꿈꾸고 있는 고3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아이 뒷바라지 하시느라 어머니도 힘드시죠? 아, 네. 아유, 입시와 관련해서도 궁금한 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네, 저희 아이가 내신에 비해 모의고사 성적이 좀 나은데 수시 6개를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몰라서요. 네, 알겠습니다. 수시 6회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할지 저희와 함께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상담과 분석은 남형주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준영 학생입니다. 내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2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문학이 3등급, 수학이 2등급, 영어 2등급, 사회문화 2등급, 한국지리 1등급이고요. 또 중요한 건 1학년 전체 내신이 2.7였고 2.4로 2학년 때 올랐고요. 3학년 1학기 중간고사까지 보니까 한 1.5가 나올 수 있는 친구니까 향후에 어떤 방향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의 수능 성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언어가 3등급, 수리나가 이제 97%로 1등급이고요. 영어는 2등급이긴 하지만 굉장히 100분 이상 불안한 성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고요. 탐구는 지금 2등급, 3등급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성적에 비해서 비교과가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교내 활동을 보니까요. 1학년 때 이제 학급 총무부장을 했었고요. 2학년 때 학급회 조직했었고 농구반을 활동을 했습니다. 그나마 좀 주목할 수 있는 거는 영어권과에 대한 신문을 작성했고 또 교회 활동과 좀 물려 있는데요. 봉사 동아리에서 장애인 봉사를 많이 해서 교회 활동을 함께 이렇게 봉사 중심의 교내 교회 활동을 한 친구라고 보였습니다. 네. 네, 특기사항을 보면 학력상 중심으로 수상을 했고요. 지망대학은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시립대 국제교류학과 그리고 중앙대 경희대 정의과에 지금 수시로 논술 전형에 지원코자 합니다. 네.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이 좋다고 상대적으로 좋다는데 보니까 내신 성적 상당히 좀 좋아 보이고 예. 일단 6월 모의 평가가 이제 성적표를 아마 받아봤으니까 네네. 우리 학생의 그 성적에 대한 분석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성적 분석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정도 친구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정확한 자기 위치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일단 6월 모평 성적을 보니까 언수의 표점 예상은 100분위가 상위 6.2%고요. 그다음에 언수회탐 두 과목일 때 7.3%입니다. 보통 이런 친구들은 이제 조금만 더 하게 되면 성적이 올라가는 건 맞지만 지금부터 성적을 올리는 게 만만치가 않은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하위권에서 중위권 가는 건 오히려 쉬울 수 있지만 이 상위권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최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든 거니까 친구의 성적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내가 올릴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정확한 점검을 한 후에 수시 지원 전략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땐 오히려 좀 약간 고무적인 것은 학생부 성적이 굉장히 어머님은 취약하다고 했지만 1학년 성적이 2.7이었다가 2학년 때는 2.4로 올라갔고요. 물론 이번 중간고사에 대한 결과입니다. 한 네. 번 더 봐서 이제 합산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중간고사에 제가 등수를 매겨 보니까요. 주요교과가 1.5등급이 나옵니다. 많이 올랐네요. 기말을 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용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가장 본인이 많은 패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기말고사를 정말 또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서울시립대와
중앙대 경희대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6월 모평 점수를 받았는데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제가 볼 땐 친구가 이제 방송에서 이제 원고를 내면서 네. 제 느낌엔 조금 더 높은 대학을 쓰고 싶은데 일단은 자기가 적절히 눈높이를 맞춰갖고 네네. 썼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서울시립대, 중앙대, 경희대를 일단 표를 보면서 자기의 위치 파악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립대 같은 경우에 국제관계학과를 보시면 전년도에 378 정도가 보통 지원 가능 100분이었는데 친구와 한 18점 차이가 나고요. 중앙대, 경희대보다 한 25점에서 20점 차이가 나니까 평균 한 20점 정도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걸 좀 정확히 알고 이만큼 올려서 가는 것도 좋고요. 네. 향후에 성적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통해서 수시 전형에 대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수시 전형이 이제 5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성적대로 봤을 때 상당히 그 수시 전략에 대한 선택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자, 어떤 부분에서 좀 유리하고 어떤 부분이 좀 불리한지에 대한 분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개 기본적으로 많이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에 대해 하나하나 보면서요. 한번 불리한 전형과 유리한 전형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정관 전형을 볼 텐데요. 제가 볼 땐 교내 활동 및 교내 활동 그리고 전반적인 학생부의 어떠한 상황 자체가 물론 학생부가 오른 건 굉장히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점검이 되겠지만 그 외에 그걸 뒷받침할 만한 많은 어떠한 사실상 활동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땐 성적이 좀 오른다고 해도 이걸 다른 각도로 이용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사정관 전형에서 무언가 이용하겠다고 하게 되면 많은 준비에 비해서 결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논술을 보시게 되면 언어와 외국어 성적을 올린다는 전제하에 가장 무난하게 지원이 가능한 전형입니다. 제가 언어랑 외국어를 올리라는 건 막연히 그냥 2등급 2개 정도를 맞추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 등급 컷에 걸린 성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성적을 올려서 안정감을 가져서 소위 말하는 주요 대학의 우선 선발 조건에 충족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신 성적을 높이는 것이 친구가 흐름을 잘 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말고사를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굉장히 논술 전형에서조차도 활용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학생부는 어떨까요?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쓰기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친구의 기본적 대학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 눈높이를 낮춘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지만 눈높이가 올라가는 상태고 지금 성적이라고 하면 이 성적을 가지고 학생부 중심 전형에 쓰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적성평가 전형을 친구가 이제 물어는 봤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좀 겸손하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성적으로는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없는 전형으로 보이고요. 9월 모의 수능이 너무나 크게 떨어지거나 굉장히 수능 성적이 저조할 경우에 수능 최저학력을 요구하는 그러한 적성 전형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좋고요. 지원을 한다고 하면 모의고사 성적 패턴이나 학생부 모두 지금 승산이 있는 그런 패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께서 수시 전형별 맞춤형으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학생부 성적을 또 충분히 좀 잘 활용을 한 논술 전형에 도전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어머니 잘 듣고 계시죠? 네, 우리 학생 공부 열심히 했나 봅니다. 중간고사 때. 네, 성적이 많이 올려서 아주 고무적이라고 하시는데요. 자,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기말고사는 물론이고 수능 시험을 좀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떤 좀 학습 계획을 가져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원수의 성적에 대한 점검을 가장 먼저 하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언어 성적 아시겠지만 지금 100분위는 88이지만 등급 3등급, 다시 말해 3등급 초반에 걸친 건데 친구가 지금 3월, 4월 성적을 보니까 2등급도 나온 친구고요. 또 2학년 때 같은 경우 1등급까지 한번 찍어봤던 친구라고 지금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오히려 하나 좀 여쭤볼 것은 언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보다 전문가이신 우리 선생님께 여쭤보면서 한번 조언을 구하는 게 어떨까라고 제가 한번. 임병수 선생님 진짜 이 친구가 지금 3등급인데 2등급도 될 수 있는 등급이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좀 언어를 공략을 할까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아서 역시 EBS 연계도를 가장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EBS에 지금 6월 모의고사를 보니까 인터넷 문학, 비문학에서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보는 이제 특강에서 거의 한 80%가 이렇게 지문이 나왔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할 것이 이제 분명하니까 새로 나온 완성 그리고 여름방학 때 보는 그 300제 이 부분의 내용을 아주 낱낱이 섭렵을 하면 충분히 이 학생의 그 잠재력으로 봐서 1등급 수업 가까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분석 좀 해주시죠. 일단 수학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지금 성적을 봤을 때 원점수로 보면 제가 일단 향후 학습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모평이 되기 전까지는요. 한 70%의 학습을 수원에 대한 초점을 좀 두시고요. 한 30% 정도는 소위 말한 미통기,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 두시는 게 중요한데 전년도와 올해 어떤 수능의 패턴과 난이도 조절하는 문항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9월 모평에서 미통기가 어렵게 나오면 올해 수능에서 미통기에서 분명히 한두 문제 어려운 문제가 나올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수원 중심의 구도가 여전히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9월까지는 아직 모르는 거라서 수원에 대한 초점을 두시고 한 30%나 40% 정도의
시간을 미통기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친구의 성적대 아들은 뻔한 고민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빈칸 추론 문제에 굉장히 지금 고질병, 어떻게 보면 고질병입니다. 예. 고질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아시겠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제가 볼 땐 지금 시간에서 가장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는 거는 빈칸 추론 문제에 대한 정리를 하실 때 반드시 1번이 답이면 2번, 3번, 4번, 5번에 오답에 대한 정리를 해서 언어적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가급적이면 빈칸 문제를 가능하다고 하면 주관식으로 풀어보면서 먼저 전체 질문을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답을 보면서 언어적 패턴을 맞춰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학습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다시 또 전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수시 전형에서 오늘 맞춤형 전형에 대한 전략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성적 분포를 봤을 때 내신 성적의 향상도가 있기 때문에 입사관도 생각해 보지만 또 비교과의 실적을 본다면 이것을 또 지금 준비하기 좀 여유가 없고 그러다 보면 일단은 논술 위주의 전형과 그리고 이제 정시까지 이제 끌고 가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성적대를 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또 추천해 줄 만한 전형이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제가 한 3개 정도의 대학을 추천해 드리겠는데요. 먼저 화면을 보시면요. 건대, 외대, 제가 홍대를 지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논술 전형입니다.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던 학교이긴 한데요. 우선 선발이 올해부터 생겼기 때문에 또 아시겠지만 세계영역 등급학 4입니다.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지원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최저학력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본인이 또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일단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일반 전형으로 떨어져도 2등급 2개 지금 충분히 통과가 되니까 한번 승부를 띄운다는 마음으로 일단 우선 선발 조건에 충족이 되면 조금 더 쉬워지는 싸움이 되는 거고 일반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외대입니다. 외대를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이게 한국 외대가 정시랑 수시랑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대학입니다. 정시 같은 경우에는 한국 외대라는 어떤 간판을 따기 위해 소위 말해서 이제 아이들이 하향 지원도 많이 하고 본인이 알지 못하는 그런 언어 중심의 학과를 지원하는데요. 수시만큼은 사실상 아이들이 처음 들어본 언어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함부로 지원하기 굉장히 어렵고 또 피하게 되는 학교가 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또 다른 대안의 학교를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올해 외대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이제 수능 우선 선발, 전년까지는 논술 우선 선발이었는데 올해부터 수능 우선 선발을 실시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대학에 본인이 조금 이렇게 희망하지는 않지만 어문계열 중심으로 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의외의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대학이 아닐까라고 분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부 전형이 좀 아까워서 지금 성적 수치가 너무 좋아서요. 일단은 제가 추천을 해드렸는데 홍대 같은 경우에 전년도 결과를 본다고 하면 친구의 성적이 약간 부족하고요. 보통 1점대 한 후반은 걸쳐야지만 나오는데 아시겠지만 홍대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를 맞추기에 만만한 학교는 아닙니다. 2등급 2개를 맞아야 되면 물론이고 전체가 고르게 3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변화의 포인트를 잘 기억하셔서 오히려 이제 하위권 학과에 좀 지원한다고 하게 되면 자기의 학생부 성적으로 마지막 문을 닫고 들어가는 그런 어떠한 기회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어떨까라고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머니 지금 선생님께서 대충 제가 보기에는 6번 어떻게 써야 될지 좀 감이 잡히는데 어머니 잘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도 많이.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돼요. 네, 우리 아이가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요. 자기소개서가 입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어 하거든요. 자기소개서 준비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일단 자기소개서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 전형, 소위 말해 논술이 아니고 사정관 전형에 대한 지금 고민을 하는 건데요. 제가 볼 땐 사정관 전형을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사실상 친구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서류 위에 또 다른 것이 많이 구비되어 있지 않고 연계시킬 수 없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제가 추천한 그런 전형이 좀 더 승산이 있어 보이고요. 사정관 전형은 약간의 좀 거리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물론 전제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서류 내에서의 평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임병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지금 내신과 지금 비교과를 보고 계시거든요. 간단하게 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질문하신 그 자기소개서 말씀, 추천서와 함께 입학사정관제 10%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입학사정관제는 80%가 학생부다 이렇게 있던 말씀을 드리겠어요. 학생의 그 수능이 좋아서 수시 6회 중에서 수시 2차를 위한 지원을 한 2개 정도 활용해라 이런 지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은 최저학력 기준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대학을 찾아서 논술을 봐야지 안정적인 그 최저학력 기준을 채울 수 없다면 논술을 아무리 잘 써도 이제 무위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머니 오늘 저희가 또 상담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아드님과 상의 한번 해보시고 또 좋은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외교관의 꿈을 갖고 있는 우리 학생인데요.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외교관의 꿈을 가진 학생이고 비교과 성적이 상대적으로 좀 안 좋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 대한 부분을 도전하면서 정시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추천 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 중심 전형으로는 건국대학교 정치행정학부 그리고 한국외대 일반 전형 그리고 학생부 중심 전형에 있어서 홍익대학교 도고동문학과나 불어불문학과의 일반 전형을 함께 추천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수시 전략 함께 짜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임병우 선생님 그리고 남형조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D-50 수시 합격을 잡아라를 주제로 역시 상담을 준비했으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누렇게 변한 마음을 새파란 바위에 내려놓았더니 걱정은 땅속으로 숨어들고 파란 새날이 피어났습니다. 난 더 새로워질 것입니다. 긍정, 내 안에 있습니다. 현대그룹. 역전의 명수가 방송됩니다. TBS 시민응원 프로젝트 희망 광고를 만들어 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가 영상 홍보물이 필요한 여러분에게 희망 광고를 만들어 드립니다. 중소 영세상인과 사회적 기업, 시민단체와 전통시장 상인 등 영상 홍보물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오는 7월 15일까지 TBS 홈페이지에 사연을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20명을 선정해서 희망 광고를 제작해드립니다. 희망 광고는 전액 무료로 제작되며 당선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당선된 20편의 사연은 별도의 TV 프로그램으로 제작됩니다. 또한 제작된 희망 광고는 TBS TV에서 방송됩니다. 그리고 일부 당선자에 한해 TBS MC와 아나운서를 홍보대사로 지원해드립니다. TBS 시민응원 프로젝트 희망 광고를 만들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tbscf.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케이블 TV나 IPTV를 켜면 TBS TV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DMB에서 샵 러브 TBS를 선택하면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에 TV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한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나 지하철 역산의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파 TV를 이용해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아침 햇살! 어떡해! 오늘은 뭐가 나올까? 침착해야 돼. 역시! 와우! 수도권 생활 정보는 여기에서 건지세요.
퇴근길 신개념 뉴스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 수도권 뉴스, 교통정보, 경제, 스포츠, 연예가 소식, 각종 수도권 행사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꽉 찬 프로그램.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가 평일 저녁 당신의 퇴근길을 찾아갑니다. 어제 TV에서 이민정 봤어? 얼굴이 얼마나 조그만한지 CD로도 가려지겠더라. 이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작다는 것을 나타낼 때는 조그만하다가 아니라 조그마하다라고 해야 합니다. 조그마하다는 조금 작거나 적다, 그리 대단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어근 조그마에 하다가 붙은 말이죠. 그러나 조그마는 조그마하니 줄어든 말로 어근이 아니기 때문에 전미사 하다를 붙일 수 없습니다. 바르게 고친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어제 TV에서 이민정 봤어? 얼굴이 얼마나 조그마한지 CD로도 가려지겠더라. 오재미동의 오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동네, 그러니까 오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동네, 그리고 5가지 이상, 오의 5가지 이상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 동네라는 뜻으로 충무로 영상센터의 애칭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무료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무료로 오셔서 영상문화를 마음껏 즐기시고 가실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재미동으로 많이 놀러오세요. 짜장면. 보낼까? 응? 궁금하시오? 벌써 왔네? 어머, 불이야! 이렇게 빨리? 새 주소로 알려주셨군요. 길 찾기는 쉬워지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주민등록증,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도 이제 새 주소가 내 주소입니다. 2011년 7월 29일부터 새 주소가 법정 주소가 됩니다. 우리 김치 떨어졌어. 미자야! 아이고. TBS